ESPN, ABC 그리고 뭐 TNT 뷰어십이 19%가 감소했다. 농구가 재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타가 좀 나와줘야 될 거라고 봐요. 리스트는 많아요. 뭐 크게 얘기하자면 웬바냐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리그를 조망하는 약간 굉장히 하드한 팬들의 약간 불만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슈퍼티어 2개 생기는 게 어떨까? 저는 양강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흥행 측면에서 라이벌 2개 딱 있는 게. 느바베큐 30회 함께합니다. 변길이 형, 네, 안녕하세요. 최영길입니다. 석환이 형, 네, 안녕하세요. 장석환입니다. 소닉 형. 네. 아, 형 좀 그런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소희사사입니다. 대답 좀 성실하게 해줌. 자, 오늘은 또 무슨 얘기 할까 하다가 어느 분야든 재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능도 재밌어야 되고 공부도 재미있어야지 잘한다 그러잖아요. 스포츠도 재미있어야 되고. 그죠? 모든 게 재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요소 중에 또 하나는 재미란 말이에요. 네네. NBA가 지금 재미없대요. 많이 재미없어졌대요. 이런 평가들이 사실 있잖아요. 일단 간단하게 세 분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적인 요소를 우리가 못 보는 겁니까?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자, 누가 연길이 형이 먼저 해야 되겠다. 맨날 나만 시켜. 어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 얼마 전에 그 애덤 실버 총재가 인터뷰를 했을 때 나온 질문인데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해요. 네네. ESPN, ABC 그리고 뭐 TNT 뷰어십이 19%가 감소했다. 많이 떨어졌네. 19%면 많이 떨어진 거죠. 엄청.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부터 그 아마존 프라임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OTT에 들어갔어요, NBA가.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면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나와요. 그래서 애덤 실버 총재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다. NCAA는 21%가 떨어졌고 여자 농구 NCAA 여자 농구는 38%가 떨어졌고 NHL은 28%가 떨어졌다.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타 스포츠들도 다 뉴미디어 쪽으로 많이 지금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WNBA는 떨어졌을까? 네, 170% 증가했습니다. 와우. 월드 시리즈 67% 증가. NFL 이번에 먼데이 나잇 풋볼 7% 감소했지만 추수감사절 매치업이 별로였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 뉴욕 대 댈러스, 마이애미 대 그린베이. 근데 3,420명이 봐가지고요. 네, 역대 최고 찍었습니다. 전년도보다 36% 증가. 3,420만 명? 그러니까 오르는 건 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FL도 지금 OTT 아마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쿠팡 플레이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BA는 위기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위기라는 걸 인식 못하면은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기라는 걸 감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 뭐 최근에 전체적으로 뭐 경기 안 좋고 자영업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 되는 데는 또 무지하게 잘 돼.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팬들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너무 농구가 획일화돼 있다. 맞아요. 3점만 자꾸 던지고 이 팀도 똑같고 저 팀도 똑같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농구 보려면은 미국 대학 농구도 보면 되는데 대학 농구도 인기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농구가 재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타가 좀 나와줘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자 농구가 18%가 누구 있었죠? 떨어진 게 케이틀린 클락이 대학을 졸업했고 WNBA 가니까 170% 증가하고 여긴 떨어지고 여긴 올라간 거잖아요. 스타를 쫓아가는 거네. 그러니까 스타가 등장하면은 바뀌지 않을까. 설령 비슷한 지금 농구를 한다 NFL 하더라도 같은 경우에는 NFL 같은 경우에는 패트릭 마홈스 온 이후에 계속 잘 나가고 있고 월드 시리즈도 이번에 양키스하고 에런 저지하고 오타니가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맞아. 그렇게 따지면 스타 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음 얘기를 또 내가 할 수밖에 없네. 스타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아이브가 왜 인기 있겠어요? 장원영이 있으니까. 블랙핑크가 왜 인기 있겠어? 왜 지수도 있고 거긴 다 괜찮아. 아파트 스타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스타들 말고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이후에 향후
슈퍼스타가 될 만한 선수를 좀 꼽아 봅시다. 리스트는 많아요. 뭐 크게 얘기하자면 웬반야마 웬만하면 작년 그렇지. 1라운드 1픽. 그 외계인 그 자체죠. 오늘 경기 때 그 덩크 찍은 거 보셨나요? 이게 그 스페이스 잼에 마이클 조단이 그 손이 뻗어나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덩크가 나오는데 그게 한 두 경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웬반야마 대단한 슈퍼스타고. 웬만야마가 키가 몇이라고요? 2m 21이라는 설도 있고 2m 24라는 설도 있는데 현재는 2m 23 될 것 같아요. 자, 또 누구? 웬반야마 외에는 뭐 웬반야마의 라이벌 챗 홈그랜인데 둘 다 루키 오브 더 이어 그 상을 레이스에 1위, 2위였고 그리고 NBA 들어오기 전부터 그 붙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약간 빌드도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뭐 길고 얇고 그리고 뭐 림 프로텍션 가능하고 슈팅도 가능하고 뭐 드리블도 얼만큼 되고 이야기거리도 있고 둘이 청소년 대회 때 붙었으니까. 그렇죠. 예. 라이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반야마, 챗 홈그랜 그렇게 두 명을 뽑고 싶어요. 소니. 네네. 일단 우리가 얘기한 선수는 이제 그 시대에 잘하는 선수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대를 지배할 선수를 얘기하잖아요. 그 웬반야마, 홈그랜이랑 이제 라이벌을 하면 저도 좋겠는데 스케일이 너무 달라서 그 웬반야마, 벨붕. 웬반야마는 그 파이브아웃 농구, 스몰볼 시대의 약간 카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피켄롤 롤맨이나 뭐 포스터 공격 그 사장되고 이제 피켄롤 롤맨 되게 도구화돼서 이제 가드가 떠먹어주면 덩크만 하는 선수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린 선수들은 이제 속공에서 제일 느리게 넘어서 3점을 쏘든지 아니면은 아예 아데토쿤보 선수 같이 이제 볼 들고서 속공을 직접 해버리든지 뭐 이 둘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빅맨의 돌파는 파이브아웃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있는 가드 선수가 그 빅맨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빅맨이 슛하고 이제 돌파를 같이 갖추면은 이 스몰볼 그 트랜지션 시대의 카운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에바 모블리 뭐 제런 잭슨 주니어 이런 선수도 볼륨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근데 이거에 궁극을 찌는 선수가 저는 이제 웬만야마 3점 10개 쏘면서 이제 12월에 39%인데 이걸 찍을 수는 없잖아요. 3점 슛을. 그리고 이 선수 이제 레이커스 좀 보면은 그 로고 위치 하프라인 넘자마자 로고에서 슈테이크 넣고 이제 투 드리블 치고 투 핸드 덩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컨센서스를 완전 벗어나는 우리가 못 본 농구고, 세컨 브레이크로 이제 속공에 한 획을 그을 수가 있고, 이 선수가 평범한 무브를 해도 그 사이즈 가진 선수가 하니까 그 평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투 무브가 아니라 기브앤고나 뭐 평범한 이제 얼리덕 뭐 이런 거 해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수비에서 이제 고베어 같은 선수가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선수의 정면에서 한번 받아주고 돌면서 이제 골밑 슛하는 선수 또 찍어주고 이렇게 개투 해주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 좀 보면 나오는데, 미들레인지에서 이제 풀업 점퍼 이제 블록을 한 다음에 밸런스 한번 깨졌는데 뒤로 쫓아가서 백블록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개투 범위가 그 게임에서 상상했던 그런 개투 범위를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문법 있잖아요. 슈퍼 S라면 이제 돌파가 좋아야 된다. 뭐 퍼스트 스텝이나 뭐 파워나 뭐 이렇게 월등하게 뛰어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항상 샤크레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약간 기술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안 통하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기존의 문법이 안 통하는 선수고, 예, 수비적으로 제가 오늘 부로 그 역대 시즌 중에서 블록 퍼센트 1위가 됐습니다. 마노트볼 제치고 올해 웬반야마의 시즌이. 그러니까 수비 2차 스탯 측면에서 요키치 라이벌이 조만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스타들도 아마 이제 빅맨 쪽에서 약간 스킬을 가지고 속공에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빅맨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호리호리하고 이제 드리블 잘 치고 약간 돌파할 수 있는 약간 스킬 빅 쪽에서 계속 슈퍼스타들이 재련을 거쳐서 대학이든 뭐 유럽이든 뭐 재련을 거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맣고 크고 얇고 길고 이런 선수 중에. 네, 그리고 빠르고 잘 달리고 볼도 좀 다루고. 그러니까 이 빅맨 선수들이 또 시대에 맞춰서 또 연습을 해서 나와요. 옛날에 이제 훅슛이나 뭐 이런 거 연습했다 그러면은 이제 슛 없는 사람들은 이제 다 코스트 막 하면서 나올 거고, 슛 좀 느린 사람들은 한참 늦게 넘어와서 쏘는 그 발 섞어 3점 다 장착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저 소닉이 생각할 때 그 농구가 재미없어진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농구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평론가 쪽에서 나온 얘기가 3점 농구가 획일화돼서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기 하락은 제 생각엔 두 가지가 겹쳐야 돼요. 고정 팬이 나가는 거, 두 번째 이제 신규 유입이 안 되는 거. 그 인구 감소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새로 안 들어오고 이제 있던 사람
떨어져 나가고. 근데 고정팬은 제 생각에 응원팀이 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탈하는 이유는 이탈하는 건 저는 많이 경험해봤는데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다, 뭐 아니면 뭐 릅듀커가 다 같이 은퇴한다, 뭐 요거 이제 이게 절대 다수일 거고, 응원팀이 뭐 장기 부진하든지 뭐 아니면 기대에서 많이 떨어지든지 뭐 이러면 이탈하는 게 고정팬. 냉담자 정도 되겠죠. 오클라호마 시티 제가 응원하는 팀도 웨스트브룩 있을 때보다 지금 성적이 더 좋은데 그때에 비하면 한 줌이에요. 근데 현지에서 근데 똑같겠죠. 근데 이거는 스타를 어쩔 수 없이 따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신규 유입은 이 사람들이 리그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체크했더니 농구들이 조금 비슷하고, 뭐 어떤 팀은 3점을 많이 쏘네 이렇게 오마카세처럼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농구를 볼지 말지 결정하시지 않거든요. 헤드라인이 재밌어 보이면은 한번 볼까? 뭐 케이틀린 클락이 막 도배를 하면 한번 볼까? 이래서 유입 봤더니 재밌어 이러면 유입이 되지.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리그 트렌드나 3점 농구 획일화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다, 이거는 이미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응원팀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리그를 조망하는 약간 굉장히 하드한 팬들의 약간 불만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여기 누바비큐 이제 패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조금 그런 느낌 받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인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제 생각에 너무 평론가적인 시각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좀 저는 인기가 하락할 거라고 전에부터 생각해 왔던 거는, 예전에 스타들은 NCAA 농구가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그 들어오기 전에 마사지가 돼 있어요. 자이언 윌리엄슨 같은 경우에도 데뷔하자마자 카드 다 동나고 막 코비랑 맘먹게 팔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미 스타가 된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from 뭐 듀크, from UNC 뭐 이거 타이틀 달고 하는 거랑 NBA 글로벌 선수들이 이제 NBA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쌓아나가면서 이제 실력으로 스타가 되는 게 또 난이도가 다르고, 또 아무래도 유럽 선수들 뭐 비미국 선수들 마이크 웍이 그 미국 선수 같이 그렇게 세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셀러리 제도가 바뀌어서 슈퍼팀 뭐 만들어지는 것도 좀 어려워져 있고, 약간 이런 구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셀러리 기준 좀 바뀌어서 저 슈퍼팀 한 2개 생기는 게 어떨까? 저는 양강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흥행 측면에서 라이벌 2개 딱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좀 슈퍼팀이 다시 보고 싶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미국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NBA 입장에서는 아마 미국 스타들이 많이 나오길 바랄 것 같은데, 이거는 흐름이라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오라고 한다고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셀러리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NBA가 항상 답을 찾아왔기 때문에 또 흥행에 적합한 어떤 방식을 또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BA가 흥행하는 거는 슈퍼팀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하드 팬들은 동등한 리그가 더 재밌다고 해요. 근데 캐주얼하게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그 아는 이름이 이겨야지 이게 재밌는 리그거든요. 이게 듀란트가 골스를 갔을 때 이때 그 리그 벨붕이라 했었잖아요. 리그 망했다고 막 이런 뭐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파이널 평균이 2천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 시즌. 그거에 비해서 2024년 1승. 작년에는 커리, 르브론, 듀란트 다 없었죠. 테이텀과 돈치치, 그래도 나름 슈퍼스타들이 올라간 파이널인데, 그때 시청자가 2천만 명의 반토막 1,100만 명이 시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파이널 진출하는 팀이 바뀌면 흥미도 떨어져요. 이게 팬들이 팀과 선수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네임밸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잘 챙겨보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동호회 농구에 가서 아는 형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형이 얘기를 한 게, 야, 나 몇 년간 NBA를 잘 안 봤는데 팀 순위가 아예 바뀌었더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뭐 누가 잘하는지 왜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야, 클리브랜드가 지금 동부 1위던데 클리브랜드는 누가 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하드 팬 입장에서는 더 재밌고, 누가 이번엔 우승할까, 우승 한 번도 안 한 팀이 이번엔 우승할까, 뭐 50년 만에 우승, 이런 스토리라인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캐주얼하게 보는 팬들, 그리고 이제 뷰어십이 올라가려면 네임 밸류들, 항상 우승하는 팀들, 항상 이기는 팀들이 파이널 가야지 이게 시청자들이 더 늘 것 같아요. 그즉 저 골프처럼 농구는 저기 없죠. 프레지던트컵 같이 뭐 미국과 세계 연합팀 대결 뭐 이런 거 없죠. 예전에 올스타에서 했죠. 올스타에서 했죠. 이런 거 좀 다시 만들면 안 되나? 또 완벽하게 또 일치하지가 않아서 그 선수 풀이, 그래갖고 좀 애매한 것 어렵나? 같아요. 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자극적인 요소가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타만 나와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라이벌 구도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가장 큰 2가지 문제가 그거예요. 르브론과 커리가 늙었고, 지금 잘하는 팀들은 스몰 마켓 팀들이고, 전통 보스턴이 있지만 어렵다.
예. 이제 보면 그러니까 암흑기하고 제일 인기가 많았던 시기를 한번 구분해 보면 암흑기 때 보면 1940년대에서 이제 한 3시즌 동안 그때는 NBA가 막 출범했기 때문에 아주 엉망이었고 슈퍼스타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암흑기였고 그다음에 70년대도 암흑기였어요. ABA가 생겼고 저쪽에 슈퍼스타인 어빙은 ABA 있고 카림 압둘자반 여기 있지만은 적수가 없고. 그래서 70년대 보면은 우승팀들이 뉴욕하고 보스턴 외에는 다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였죠. 그러니까 슈퍼스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슈퍼팀도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고 200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 다음에 레이커스가 3연패한 다음에 보면은 2연패한 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춘추 전국 시대처럼 되면서 또 약간 재미가 없어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반면에 인기 있었을 때 보면은 이제 NBA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건 조지 마이칸과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에 등장하면서 인기가 조금씩 올라갔죠. 그게 이제 네. 50년대 초반. 그렇죠. 그다음에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후반까지 보스턴의 왕조지만은 빌러스의 라이벌인 윌트 체인버린이 있었고 윌트 체인버린이 2번 우승하잖아요. 그런 라이벌이 있었고 또 90년대에는 마이클 조던이는 아주 슈퍼스타가 또 왕조를 만들면서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거는 1980년대하고 2010년대인데 80년대에는 보스턴하고 레이커스 그리고 매직과 버드 동부와 서부 흑과 백 진짜 완벽한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NBA는 진짜 본궤도로 올라섭니다. 그 매직 존슨이 루키였을 때 우승한 게 이제 80년도잖아요. 그때는 녹화 방송했었어요. 파이널을. 그래서 압둘자바 그때 다쳤잖아요. 다쳐가지고 집에서 볼 때 LA였기 때문에 지역 방송에서 봤지 보스턴에 있었으면 못 보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막 필라델피아에 있었으면 못 보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레리 버드하고 매직 존슨하고 이렇게 둘이 있으면서 같이 찍은 사진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네, 그러면서 진짜 뜬 거예요. 왜냐하면 79년도 그 대학농구 때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 시청률이 25.4%가 나왔어요. 그 시청률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고 그게 올라갔고 그때 마침 또 생긴 게 ESPN이었고 ESPN이 진짜 할 거 없는 컨텐츠였는데 대학농구나 한번 사볼까 해서 히트를 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ESPN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에도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2010년대에는 역시 르브론과 커리라는 또 역대급의 그렇죠. 라이벌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커리 때문에 유입된 팬들이 많았는데 빌런이 별로 약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근데 빌런 역할을 충분히 르브론이 해줬고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두 선수가 늙으면서 이제 새로운 스타일 찾아야 되고 또 새로운 슈퍼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웬반야만 아직 증명할 게 많아요. 팀을 일단 플레이오프로 이끌고 우승까지 가려면 좀 한참 걸릴 것 같고 또 다른 뭐 자이언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슈퍼스타 대열에서 밀려났고 2000년대 선수들 딱 보면은 뭐 누가 있어요? 앤서니 에드워즈 아직까지는 뭐 밀어주고 있지만은 그렇게 뭐 일단 마켓 자체가 작다라는 거 그리고 입 한번 잘못 털었다는 거 좀 아쉽고 할리버튼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못해요. 그게 좀 아쉽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좀 매니아적인 팬들에게 추천한 선수 딱 2명을 고르라면은 한 명은 파울로 벤케로. 올랜도 매직에서 아주 정말 잘해주고 있죠. 부상으로 좀 빠져있지만 파울로 벤케로하고 라멜로 볼 이 2명 추천하고 싶어요. NBA를 좋아하는 팬들이면 새로운 유입되는 팬이 아니라 정말 볼거리 많이 제공하는 선수들입니다. 이 두 선수들 2000년대 이후고 팀이 약하지만은 올랜도는 지금 잘하고 있고 라멜로 볼은 진짜 보면은 신기합니다. 신기해. 뭐 이런 농구를 하는 놈이다 있지 이런.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멜로 볼은 제가 단톡에도 저번에 한번 라멜로 볼 와 지금 보시고 있나요? 약간 이렇게 단톡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라멜로 볼은 저희가 같이 자라왔잖아요. 라멜로 볼은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는데 그 중학교 때 시절부터 그 SNS에 노출이 되면서 같이 자라오는 거를 봤는데 플레이 스타일이 고등학교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게 고등학교 때 했던 스타일이 NBA에서도 먹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SNS 시대가 발달하면서 쇼츠 그리고 1분짜리 영상들 1분 이하 영상짜리 영상들이 이렇게 흥행을 하는데 라멜로 볼 그리고 에드워즈 그리고 자모렌트도 이렇게 포함하고 싶은 게 그 세 명은 쇼츠에 딱 특화된 그런 플래시한 플레이들을 정말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마케팅하면 지금 이제 유입되는 팬들에게 어린 팬들에게 더 흥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우승을 해야지. 그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이 계속 나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니아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새로운 팬들에게는 추천 안 하고 매니아들에게는 볼거리 뭐 신기하네 이런 거. SNS에 쇼츠 중요해. 자모란트는 아쉽게도 99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좀 껴줘요 그래도. 우리도 조회수 늘리려면 쇼츠 중요하거든. 아 근데 흔치 않다. 이게 대상자 막상 고르려니까. 사실 그 마이클 조단이 처음 등장했을 때 뭐 센세이션했죠. 잘했는데 우승하기 전까지는 이런 대우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게 지금 신세대 선수들의 의무고요. 뭐 팀 덩컨이나 이런 선수들 다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커리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왔을 때 우려 많았어요. 진짜 뭐 운동력이 뛰어나지 않고 리딩이 약간 좀 의문 부호가 붙고 부상도 좀 있고 이 선수가 과연 잘할 건가 했는데 우승하면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웬반야마도 증명을 못하면은 우리에게는 나중에 잊혀지는 선수가 될 거예요. 네, 자이언 윌리엄스처럼. 그리고 사실 그 저 미국 스포츠라는 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 어느 종목이든 걔네들이 얘기 만들어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 얘기를 그럴싸하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웃긴 놈들이야 진짜. 우리 KBL은 막 얘기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너무 자주 붙어요. 네. 근데 자주 안 붙는 것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아까 이제 연속적인 얘기지만 WWE를 보면 둘이 웬수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쭉 역사를 따라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기가 막히게 거기 만들어내거든. 대본 작가들이 막 아이비리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혹시 아담 실버도 뭐 갑자기 뭐 웬반야마가 조던 디스한다든지 뭐 이렇게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치 요키치가 뭐 이렇게 근데 욕을 해놓고 디스라고. 우승 못하면 바가지로 욕 먹는 거지. 근데 좀 헤드라인이 재밌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입문했던 계기들 보면은 누가 이렇게 뭐 잘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기사 보고서 이제 이거 재밌는 건가 보네 하고 슬쩍 봤다가 입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재밌어야 돼요. 이 케이크 텔링 클락도 잘하고 있지만은 빌런 역할을 해주는 엔젤리스가 정말 빌런 역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인기 있어요.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김연아하고 아사다 마오를 우리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코어를 보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라이벌이 될 수 없는 점수라는 건데 자꾸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어렵다. 근데 진짜 웬만하면 프랑스니까 독일 쪽에 좀 잘하는 애 하나 나왔으면 좋긴 하겠다. 독일 프랑스. 바그너. 네. 괜찮지. 노비츠키 다시 불러와. 자이언이 빅마켓으로 이번에 옮기면 좀 NBA의 어떤 부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잘 해야죠. 안 다치고 근데 맨날 다치고 축구 출신이라서.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옮겨봤으면 좋겠어. 일단 얘는 뉴올리언스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자극이 좀 돼야 되겠구나. 뉴올리언스에 있고 싶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뉴욕을 눈앞부터 놓쳤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좀 크지 않을까. 옛날에 야구 저 지금 한화 단장인 손혁 선수가 LG에 있다가 기아 가라 그러니까 옷 벗었잖아.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선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팀이 막 나빠서라기보다는 옮기는 걸로 합시다 그럼. 자이언 그 계약이 되게 좋습니다. 몸무게 규정 못 채우면 이제 50%로 깎이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계약이 혜자스러울 수가 있어요. 맞아. 그 제가 알기로는 자이언이 대학교 다닐 때 마케팅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상품성이 좀 있지 않았나요? 듀크가 나이키가 스폰서예요. 네. 그걸 신고 있다가 터졌죠. 신발이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10% 정도 빠졌을 거야 아마. 나이키 약하다. 그래서 신발 나이키 자이언 저 봐라 신발 터져버리지 않냐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체감을 했었어요.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체감을 한 게 그 자이언 데뷔하던 해에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사망 사고 같이 나가지고 국내 이제 NBA 카드샵 들어오는 굉장히 오래된 가게가 대치동에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텐데 거기 사장님도 이 방송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코비 사망이랑 자이언 데뷔가 겹쳐갖고 국내에서 그 시즌 카드를 못 들어왔었습니다. 1년 동안. 네, 너무 동이 나가지고. 그리고 자이언 때문에 원래 사실 서머리가 굉장히 팬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였는데 그때 난리가 났어요. 네. 내가 아는 사람 그거 하나 보러 갔다가 쇼츠 하나 동영상 올렸는데 그 동영상 팔라고 막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 있었고 그럼 뭐하니까 못 하는데. 근데 왜 유독 자이언만 그 독특한 상품성을 가졌던 거예요? 왜 뚱뚱한데 덩크 잘 서는 거?
일단은 새로운 유형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커리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유형이잖아요. 사실 자이언 윌리엄슨 그 덩치에 그렇게 뛰는 건 예전에 레리 존슨 이후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레리 존슨도 사실 진짜 엄청 기대받았고 엄청 인기 있었잖아요. 그때 컨버스가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또 살아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그 덩치에 잘 뛰니까 결국 부상이 왔고 단명했거든요. 그 자이언에게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결국 상품성이잖아요. 그것도 선수에 대한 상품성. 레리 존슨이 뭐 그때 마이클 조던이 은퇴했을 때 뭐 차세대 스타 이래가지고 엄청 인기 있었고 그때 그랜드 마마라고 해서 광고를 찍었는데 컨버스가 엄청나게 팔렸어요. 저도 그 심지어 샀거든요. 그 에어에 대응하는 그 젤로 돼 있는 그 밑창. 소로 굉장히 인기 끌었는데 이 선수가 정말 슬램덩크 대회 나와서 2등하고 막 2m 1cm인데 막 360도 넣고 막 찍고 이런 선수였거든요. 찰스 바클리나 뭐 칼말론과 막 대결하면서 잘하고 근데 결국은 단명해서 아무도 기억 못하는 선수가 돼버렸잖아요. 하나? 기억은? 네, 기억 잘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좀 했으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기억해 지금. 그 전철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있는데 레리 버드랑 매지 존슨이 이렇게 손 잡고서 우리 하이브리드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사진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사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농구 스타일은 비슷해서 재미있네 없네 뭐 이런 논란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스타 라이벌 구도. 그러니까 KBL이 우리가 기억하는 게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KBL 무너진 두 가지 이유를 저는 꼽으라면은 하나는 그 방송사 계약이 메이저 방송사가 아닌 곳과 계약하면서 접근성이 떨어진 거. 그리고 스타가 되었어야 될 두 명의 선수가 군대 혜택까지 받았는데 스타가 되지 못하고 단명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구예요? 그 2002년도 우리가 그 아시안 게임 우승했을 때 젊은 선수였던 김승현 선수하고 방성윤 둘 다 부상으로 단명했잖아요. 그 선수들이 사실은 끌어줬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못 끌어주면서 대가 좀 약간 끊겼어요. 지금 NBA도 그런 위기거든요, 사실은. 슈퍼스타가 빨리 등장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럴 때 항상 NBA는 또 슈퍼스타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군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한두에 반짝했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이게 뭐 개인의 능력만으로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실 커리가 그 대학 갈 때만 하더라도 사실 원하는 대학도 못 가는 정도의 선수였잖아요. 사실 왜소했고 아버지가 나온 버지니아 텍에 지원했는데 버지니아 텍이 받아주지 않아서 데이비슨이라는 무명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슈퍼스타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딘가에 숨어 있는 슈퍼스타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중요해. 전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게 뭐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봐서 슈퍼스타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맞아요. 전유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잘할지 누구야? 송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을 줄 이명웅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 미스터 NBA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이 리그가 운영이 되고 계속 인기를 누리고 그러면 설령 똑같은 스타일의 농구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그렇게 재미없다는 평가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또 3점 슛 농구가 재미없다 이런 건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만약 그게 재미없다라는 그 판단이 NBA 사무국에 내려지면은 규칙을 바꿀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메타가 바뀌었잖아요. 바꿀 거니까 저는 걱정 안 하고요. 오히려 슈퍼스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주의입니다. 답 나왔네. 빨리 슈퍼스타를 만들자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서 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고 그 스타들은 늘 또 같은 유형의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유형의 스타들, 그죠? 신상들 우리가 찾는 것처럼 스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웬바냐마에게 기대하는 거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인류. 그렇죠. 인류가 맞나 외계인인가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신인류가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보면 거야. 신기하거든요, 진짜. 진짜 신기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우리 딸의 친구의 엄마의 아들 웬바냐마 보러 샌앤토니오까지 친구의 갔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동생, 친구의 오빠. 아 환장 생각했대. 왜? 근데 그 얘기를 친구 엄마한테 들어서 웬바냐마 보러 샌앤토니오까지 갔다 왔대요. 원래 이 친구가 축구 좋아하는데 EPL도 보러 왔던 친구인데 웬바냐마에 빠져가지고 샌앤토니오에 작년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신인류니까. 사실 샌앤토니오는 볼 게 없거든요. 가면은 온리 웬바냐마를 보러 간 거 아니에요? 리버워크하고 알라모 그 요새 뭐 이 정도밖에 볼 게 없는데 거기 가서 웬바냐마를 보겠다고 간 거 대단하죠. 거기 직항로 없는데.
느바베큐 잘 돼서 내년엔 우리도 웬반야마를 보러 갑시다. 저 딴 거 보러 갈게요. 저는 뉴욕이나 LA로 아니 웬반야마만 한번 보고 딴 데 가자고. 옛날에 박켈리가 텍사스에는 예쁜 여자 없다고 네, 해가지고 맞아. 한번 이렇게 큰 이슈까지는 아니어도 맞아, 했었는데 맞아. 그 밈으로 올라와 있을걸요 그거? 네. 그러면 그러지 마. 샌안토니오를 가지 말고 샌안토니오가 원정 게임 갈 때 적당한 장소를 찾아가서 농구 보고 웬반야마를 보고 오는 걸로. 소닉을 바클리로 만들지 뭐. 겸손한 캐릭터라서.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슈퍼스타들이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스타를 팬들은 강렬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했던 그 선수들 가운데 빨리 증명을 하고 그들이 스타가 돼서 다시 NBA가 재미없다는 평가를 넘어서 야 NBA만큼 재밌는 종목은 없다라는 평가를 하루빨리 받기 기대해보면서 느바베큐 30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31회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